시장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1859선까지 밀렸던 날이고 코스닥은 한 이틀 전, 3일 전만 해도 520선 위에 있었는데 오늘은 490선도 이탈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양시장 모두 다 장중 저점보다는 꽤 올라온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9월 저점 정도에서 종가가 형성돼 오늘 종가가 아주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낙폭 줄여서 끝났어요가 아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 내 종목의 수익은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먼저 오늘도 어닝쇼크 탓에 하한가 진입한 코스닥의 종목이 속출했다고 하는데 주요 종목별 종가까지 챙겨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15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 절벽과 유로존 리스크가 선재한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치며 급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1870선에서 개파락 출발한 뒤 이후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장중에는 186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구간 지나면서 1870선을 다시 회복해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3% 하락하면서 1870선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가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한 하루였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인 코스닥 지수는 오늘 역시 하락으로 장 출발한 뒤 장 초반 기간의 매도폭이 확대돼 장 초반 500선을 하회했는데요. 이후 기업의 어닝쇼크 여파가 이어지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89% 하락하면서 493선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에서 369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급락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지표의 부담감과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감이 여전해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장중 수출업체들의 지속되는 내고 물량으로 이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오늘 환율은 1원 80전 오르면서 1086원 70전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77% 급락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24,000원씩 밀리는 하루였고요. 현대차에서도 2.31%의 하락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1.65%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0.11%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9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69%의 내림세 보인 하루였고요. 오늘 한국전력은 0.74%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3분기 호실적 여파가 이어지면서 한국전력 오늘 27,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가 넘는 내림세 보이면서 19,2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가 2%의 내림세, 반면 서울반도체는 1.55% 상승하면서 22,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NM이 장중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요. 3.39% 상승세 보이며 종가 29,000원에 기록했고요. 동선은 약 보합권, SM은 오늘 이틀째 하한가 이어갔습니다. SM 오늘 51,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GS홈쇼핑은 2%의 강세, CJ는 4% 이상의 급락세 보이며 장 마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7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증권이 오늘 1%의 내림세 보이면서 46,6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키움증권이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57,300원, 대신증권도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8,5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통신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는 강세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KT가 오늘 0.90% 오르면서 39,050원에 LG유플러스 역시 강보합권, SK텔레콤 역시 0.33% 오르면서 주당 전일 대비 500원씩 오른 모습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기가스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장 보이는 가운데 난방주들 오늘 오름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최근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난 수혜주로 꼽히면서 나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오늘 1.93%,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고요. 삼천리가 2.86% 상승 흐름으로 주당 3,500원씩 올랐습니다. 이외 서울가스가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돌아서 1%의 내림세 나타냈고요. 부산가스는 강보합권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엔터주 주가가 이틀째 급락세로 장 마쳤습니다. SM은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이틀째 하한가 나타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오늘 6%가 넘는 급락세 보였는데요. 소속 가수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하루였습니다. 다만 루엔이 오늘 2.94%, 엔터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14,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상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대상이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상 오늘 4.81%,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28,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풀먼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풀먼홀딩스도 3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오늘 상한가를 나타내는데요. 풀먼홀딩스 종가 44,500원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예림당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예림당이 급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낙폭이 더욱더 커져 하한가 나타내면서 6,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제약이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로부터 독점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제약은 9,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제일기획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한국 스탠더드 지수 편입 소식에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제일기획 1.39% 상승하면서 2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YMC 살펴보겠습니다. YMC가 상장 첫날 매물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나타냈습니다. YMC 오늘 6,0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지겨운 하한가 얘기를 어제, 오늘, 그제 계속 듣네요.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은 오늘도 꽤 많이 빠졌는데 종가상도 많은 낙폭을 줄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겨우겨우 1870. 무엇이 악재였나요? 예, 물론 최근 상황에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국내도 물론 상황이겠지만은 일단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외 악재가 좀 연이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의 악화가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매물을 좀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 부분에 꼬인 부분도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도 공백 상태가 상당히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들에 있어서도 역시 매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도 역시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약세를 계속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동안 보합권 내에서 좀 버텨주었었던 뉴욕 증시의 급락 여파가 재차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의 약화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간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 첫 회견을 있었는데요. 향후 재정 절벽을 타개할 만한 특별한 힌트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시장의 실망감으로 좀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간밤 유럽의 3분기 산업생산 증가율도 부진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말에 있을 유로존 및 독일의 3분기 GDP 성장률 둔화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발표될 독일의 GDP 성장률 발표는 남유럽 국가들에 이어서 그 경기 부진이 유럽의 중심 국가로까지 번질 수 있을런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에 0%, 4분기에 0.1%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3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4분기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에 있어서는 일단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까지 침체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유럽에 관련돼서도 역시 유럽은 물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진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 후반 경기 지표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편 금일 밤 미국의 경기 지표들도 좀 다시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소매 10월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세를 이어갔다면 오늘 밤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의 주간 고용 지표가 전주에 비해서 전체를 좀 이어가겠지만은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전월 대비에는 좀 부진세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현재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 지표의 부진이 좀 더 이어질 경우 어느 정도의 부진 강화폭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런지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끌고 있는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는 당장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방어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이 정도 1870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 해서 뭐 PER 8배 정도 분석에 요 정도 어딘가에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바닥을 이제 곧 찾을 거다. 뭐 저가 분할 매수 사인도 나오던데, 우리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봐요. 일단은 뭐 일단은 일단 국내 증시에 좀 조종세가 상당히 가파랐다는 점에 봐서는 그 부분에 일부분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그렇다고 해서 좀 이 바닥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먼저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후반에 있을 땐 경기 지표의 확인까지 좀 점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봤자 곧 나올 오늘 밤 당장 독일의 GDP, 미국의 지표들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략이 얘기가 되었네요.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코스피가 오늘 23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은 3일 연속 빠지면서 오늘 9포인트 이상 내주었는데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닥의 기관에 계속 차익 실현이 거셉니다. 오늘도 역시 예외가 아닌 듯하고요. 외국인도 팔 물량이 꽤 있는가 봐요. 오늘 많이 판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만회를 했지만요. 그래도 1.2% 정도 빠지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는 결과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매가 나왔죠. 투매가 나오면서 그 낙폭 자체를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었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는 측면이 강했던 반면에 어느 정도 나중에 또 팔자세에 좀 동참을 하면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 빠지는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 불안전한 증시로 좀 치닫고 있고 글로벌 증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시대가 개막을 했죠. 개막을 했지만요. 약보합으로 마감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움직임이 좀 강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의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됐던 거는 미국 증시의 수급적 영향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화면은 다우 지수죠. 다우 지수인데 우리가 흔히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추세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정말 무서운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은 다우 증시가 상당히 많이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12,200에서 12,300포인트는 꼭 지지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 에리나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우가 좀 더 빠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우 증시가 좀 더 빠질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조금 두드리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관망세가 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업종별로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 종목을 어떤 종목군을 사셨는지 보시면 거의 뭐 기계업종에 조금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 이거를 매수세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전자업종, 통신, 그리고 운수장비, 유통업종 최근까지 신고가를 내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던 종목군을 오늘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IT 그리고 오락문화업종에 강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로서 엔터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어닝 쇼크를 내면서 섹터 분위기를 완전히 흐렸던 주인공인 SM이 오늘 소위 점 한가를 가서 파실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어떤 특징주가 더 있으신가요? 일단 뭐 SM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엔터주의 몰락을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결론이죠.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는 이수만 사장이 배신을 했다, 그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소재가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투신권이 배신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신권에서 어제 과도하게 매물 자체가 나왔죠.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개인분들이 다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투신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가 볼 때도 좀 더 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좀 더 보이기 때문에 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보자라는 생각보다는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47,000원대가 지지가 조금 보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금 우리가 매수세에 동참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탈피구가 엔터주 말고는 잘 없습니다. IT 전기전자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다른 종목군은 사실상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사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47,000원 지지선을 꼭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밖에 아까 좀 짚어주셨던 IT, 오늘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움직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일단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종목군이요. 하지만 지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내일도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TV 수십 년은 뽑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STS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서울경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의 중점적인 매수 전략은 뭡니까? 바로 저점 매수세죠.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조금 포착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STS 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똑같은 차트죠 지금. 그리고 시그네틱스까지 세 개의 차트가 상당히 형제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형 동생 할 것까지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느낌이 좀 비슷하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그리고 수급적인 주체를 보시더라도 지금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은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어느 정도 반등이 올 거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차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략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요, 일단 장중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은 STS 반도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가격을 매수가를 확실하게 잡아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대신에 손절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5,800원대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5,800원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대신 매수가는 장중에 눌림목을 조금 공략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4% 정도로 좀 짧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기관이 내일 곧장 팔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꼭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번트를 댄다는 심정으로 휘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STS 반도체 역시 수익 짧게 보고 대신 너무 비싸게 사면 그 짧은 수익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격대 자체 매수 가격을 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M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제 이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어제 한번 첫 한가를 보시고는 그래도 추세가 괜찮았던 SM이 이렇게 한 번 한가 맞는 거는 괜찮다,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한 번의 한가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상로 전문가님은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가면 됩니까? 그리고 엔터주 전체의 움직임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오늘 YG는 실적이 꽤 괜찮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의 악재는 딴 게 아니죠. 일단 보호해수 물량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딱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1월 23일 날 상장이 됐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1년이 지난 시간까지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만큼 지금은 상장될 때 들고 있던 일단 보호해수 물량이 지금 풀리는 시점이죠.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좀 투자하시긴 좀 힘듭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여기서 설마 더 빠지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강하고요. 그래서 6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금 제가 47,000원까지 좀 열어놓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하단에서 올려오는 물량을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SM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게 올라올 때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2,000원 그리고 1,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큰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빠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투매 물량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린 47,000원은 주봉상에 지금 올라오는 60일선의 하단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는 거를 여부를 꼭 한번 체크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이 한번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가격대로 한번 미루어봐서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 고점이었던 7만 원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차트를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닉이라는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닉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만들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도 상당히 하방을 좀 보이는 차트고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을 하시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엔터주 3인방 가운데 하나, JYP 엔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민주 회장의 투자를 끌어냈다 해서 급등을 했었다가 종가를 보니까 약보합세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끝이 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죄송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뚜렷한 수급 자체가요. 메이저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수급을 보시더라도 이 외국인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일까라는 의문이 사실상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서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기가 사실상 좀 까다롭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이민주 회장의 투자 소식이 듣겼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중요하게 좀 작용을 했던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가격대로 만약에 공략을 해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의 21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선에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너무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하단에 지금 보시면 4,700원에서 4,800원대를 한번 공략을 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민주 회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DNA 링크라는 종목군도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했던 시기 자체가 이때였죠. 예. 하지만 지금 주가는 더욱더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나 믿고 그냥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기 투자 철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엔터주 3인방 가운데 JYP 수급이 좀 가장 덜 탄탄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해주셨고, YG는 6만 원, SM은 4만 7, 8천 원대 가격을 좀 지키는지 보자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로제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악재 코스피가 187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코스닥은 놀랄 노자죠. 앞자리가 이미 4자로 바뀌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전문가는 사라고 하는지, 리스크 관리하라고 하는지, 내일장 다이렉트 필요한 전략을 미리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게요.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하면 수익 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실게요.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자, 성동경 대리님은 매수하자, 김주선 대리님도 매수하자. 두 분 다 IT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성동경 대리님은 플러스 실적이 되는 이라는 추가 설명을 해주셨고요. 성동경 대리님은 그래서 ISC라는 종목을, 김주선 대리님은 많은 분들이 또한 관심 갖고 계시는 SK 하이닉스를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사자고 하셨고 IT 쪽이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공통 부분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먼저 성동경 대리님이 매수하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 사실 악재를 또 꼽아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악재가 많은 시장이기는 하지만은 그 악재가 과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제 중요한 판단인데, 지금 다우존스 주가지수를 보면은 10월 5일 최고치 13,661 찍고 지금 종가로에서 1000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제 12,570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가총액 대비 7.98, 거의 8% 가까이 감소를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치면은 지금 악재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재정절벽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일주일 동안은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이제 FOMC가 이제 12월 12일 날 지금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이제 재정회의가, 재무회의가 11월 20일, 네. 이런 데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지금 당장으로 턴하기는 힘들고, 개별 실적이 좋은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가지고 집중 선별해서 매수를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만 기대해 볼 수 있다.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정도면 반영됐다고 본다라고 하시면서도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면 그 지수는 어느 정도 지수대가 될까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 시간이 지금은 분할 매수 구간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설 수 있는 구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봉을 보시면은 60주봉이 있습니다. 그 선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선이 지금 오늘자로 해가지고 1911, 1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까지는 일단 단기 반등 예상하시고 그 선을 넘어서는지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이제 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라고 하시지만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사는 건 어때?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역시 좋은 판단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른 건데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좀 더 신중하신 분들이면 확인하고 조금 늦게 사더라도 조금 내가 비싸게 주더라도 완전히 확인하고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도 역시 매수하자 이렇게 오늘 시원하게 별다른 의견 달지 않고 주셨는데 이유는요? 일단은 오늘 떨어진 이유는 대외 악재가 좀 불거졌죠. 그 이스라엘에서 네. 공습 팔레스타인 쪽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논리에 한 가지가 지금 악재가 추가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금방 희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뭐 계속 방송에서도 솔직히 뭐 말씀드리고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또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1900선 정도에서는 저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지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50은 한 번쯤 건드릴 것 같은데 분위기가. 뭐 50 정도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저는 단기 반등이 일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1900대의 또 빠른 복귀도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고 논리는 딱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날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굉장히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미국 소비하고 우리나라 IT가 굉장히 연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이제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앞두고 IT 업종에 모멘텀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 지수가 어저께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미국 소비 지수입니다. 근데 5년 내 최고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2 경기 지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모멘텀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드렸지만은 두 가지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87년에도 이건 그 자본이득세 관련해서 비슷한 적이 있었고 클린턴 정부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조정이 있었지만은 깊지 않았고 상당 부분 그 다음에 강한 모습이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 사냐, 종목이 중요하겠죠. 자, 성동경 대리님이 이미 얘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신경 쓰자. 지금 사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사면 됩니까? 일단 기준부터. 네, 일단은 지금 지수 때보다는 일단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IT 업종이 지금 결국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오바마 수혜주로 해가지고 이제 IT 업종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국내 시장에 빗대서 왜 IT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이후에 업종별로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1% 이상 아웃퍼폼한 업종군이 이제 8개가 있습니다. 따져보면은 의약품, 의료정밀, 전기전자, 종이목재, 그다음에 은행, 서비스, 전기가스, 화학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의미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봤을 때 결국엔 이제 IT였습니다. IT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제 1900이 지지되는 지금은 깨져가지고 오늘 종가 1870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은 1900에서 지지력을 상당 부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전기전자가 그 1900 지지도에서 이제 기여했던 부분이 시가총액 대비 162%.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지수대는 1800, 1900이지만은 체감 온도는 거의 뭐 체감 온도 지수대는 뭐 1500, 1600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전기전자 외에는 뭐 다른 업종들은 다 지금 망가지고 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3, 4%는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IT가 이런 식으로 좀 버티고 있고 왜 그러면 이렇게 IT가 지금 버티고 있는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업종의 재편이 다 있었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무선에서 유선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네.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런 대응들을 신속하게, 한국 그 IT 업체들이 해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4, 4분기 이 추정치를 보면은 계속해서 상향해서 나가는 업종들이 보면은 IT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재편됐던, 빠르게 대응을 잘했던 그 부분들이 이익적으로도 지금 12년 4분기에는 가시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건 IT 업종. 대형주로 보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장이 힘들지만은 투자자분들에게 한 가지 뭐 대형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도 또 되니까요. 굉장히 IT 쪽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김주선 대리님의 얘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료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뭐 미국의 소비가 어쩌니 다음 주 후반에 얘기를 듣게 되면 그때 IT에 이제 뒤늦게 관심 가지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일단 뭐 말씀은 많이 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얘기는 해주시는데 이 부분만 좀 추가를 드리고 싶어요. IT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쪽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사이클릭한 그 업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기를 타는 업종인데 이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한 번 턴을 하면은 몇 분기 계속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특히 이런 부분, D램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마트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는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나오고 또 미국 모멘텀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 업종의 특징상 사이클릭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적 예상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그렇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 쪽으로 계속 플레이가 나오는 거고 당분간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우리가 수익이 날 룸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실적 때문에 뒤통수 맞을 일이 가장 적은 섹터가 IT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T 가운데 뭘 살까요? IT는 정말 많죠. 자, 우리 성동영 대리님은 ISC라는 종목을 준비해 오신 모양인데 일단 다소 생소한 기업으로도 들립니다. 어떤 지금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일단은 지금 IT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소재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IT 네. 쪽에서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IT 아까 패턴 말씀드렸지만 무선, 유선, 그다음 인터넷 지금 최근에는 결국엔 모바일입니다. 결국에는 모바일하고 관련된 IT 업체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익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ISC 이거는 이제 AP 칩 이 AP 칩을 검사하는 검사용 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AP 칩이 뭐냐면은 네. 이제 사람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컴퓨터는 이제 CPU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는 컴퓨터 CPU에 해당되는 게 AP 칩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모바일에서 어떤 연산 기능을 하는 그런 네.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면 되시고 그런 AP 칩을 분량이 잘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같은 이제 업종군에 이제 리노공업이 있는데 특히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런 좀 제품군을 좀 도입해가지고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결국에는 이 AP 칩,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이런 주력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출이 점점 증가를 하는데요. 2010년도에 26% 비중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다면 지금 현재 2012년 상반기까지 40%까지 지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메모리 업황이 크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동사가 지금 현재 이 AP칩 검사 장비에 대해서 과점적으로 좀 시장을 좀
과점, 독점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 테스트 소켓이라는 주력 제품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세계에는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주력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삼성전자 이제 납품을 하고 나서 네.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하고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 이제 대량 생산 그리고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빠른 납기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무려 30% 이상씩이 나오는 그런 네. 지금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도 지금 매출이 보면은 인텔 쪽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해외 매출 비중이 2010년 20%에서 이번 연도 2012년 3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으로 이어져서 2012년도 추정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이 26%,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6%가 늘어나는 이런 실적 개선세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렇게 봤을 때 2012년도 보수적으로 EPS를 계산해서 1,400원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목표가 2만 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금 배당으로 작년에 4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배당이 네.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이 또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덧붙여서 좀 투자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쪽인데다가 IT 많지만 모바일 쪽이고 실적되고 게다가 이제 연말인데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ISC, 사람의 뇌, 컴퓨터의 CPU, 모바일의 CPU에 해당하는 칩이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얘기 들어보죠. 오늘 좀 많이 내렸네요. 네, 오늘 일단 지수대가 좀 내리면서 결국에는 좀 조정을 주는 것 같은데 뭐 모양은 지금 이 점선으로 된 이동평균선 보시면은 33일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은 딛고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지지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의 저기 하락을 이제 매수 기회로 잡으셔가지고 분할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점차적으로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에 있는 국면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2만 원인데 네. 단기 목표가는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지금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방망이를 잡으시고요. 목표 적정가는 13,500원. 예. 하고 손절가는 지금 11,3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 목표가는 단기 13,500원, 손절가 그리고 내일 시초가 사부자 하락은 매수 기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은요, SK 하이닉스를 사자고 하십니다. 어제 저희가 하이닉스 얘기도 참 많이 들었고, 이번 주 특별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렇죠. 그 사이클하고 뭐 관련 네, 좀 있어요? IT 아까 제가 설명하던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던 논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얘기는 생략하고 AP칩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하고 연계돼서 그냥 그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AP칩이라는 게 이제 애플이 예전에 삼성전자한테 AP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거들먹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더 이상 이제 주문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네. 가베지가 애플이 누리던 가베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저께죠. 삼성전자에서 애플 쪽에 이제 부품을 끊어라. 공급하지 않겠다. 근데 예. 그 얘기는 공공연히 나왔던 부분인데 뭐 그럴 수 있는 힘을 이제 가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AP칩 관련해서 뭐 이제 거의 삼성전자가 갑과 을의 지위가 애플과 바뀌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 같은 삼성 다음의 회사들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LG전자도 LG 디스플레이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뭐 물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린 주기를 타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실적 3분기 적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확실히 돌 게 이제 확실해 보이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실적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 쇼크 나면은 굉장히 매도 물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셨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 높은 가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매수가는 제가 뭐 호가 단위 몇 개까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시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추세를 지금 이제 타는 초입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3만 원을 부르시는 분이 나오네요. 예. 목표가는 3만 원까지도 보고 있고 붙이면 있겠지만 3만 원이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주일 정도는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도 네네. 일주일 사이에도 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되 뭐 다른 혹시 스팟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25,000원 선에서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하이닉스 얘기하니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3만 원 간대 너무 좋아하시지만 마시고 손절가로 25,000원을 동시에 얘기했다는 것도 꼭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두 분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한 종목씩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AS 들어가 볼까요? 우리 성동경 대리님의 고영 목표가를 빠른 시간에 도달했더라고요. 어느 날은 6% 이상이나 이렇게 급락하던데 축하드릴게요. 네.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점은 결국에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국에 방망이도 좀 짧게 잡는 그런 것이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장세에서는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이 굉장히 나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가는 5% 이내로 5% 이내로 좀 짧게 잡고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이제 수익 봤으면 빨리 현금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영 AS였고 차이나킹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차이나킹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뭐 장중에는 좀 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좀 지금 3일 연속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부분은 중국이 부동산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실적 역시도 생각하는 만큼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의 지지가 일단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까지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매도 물량이 출회될 때 자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기는 지키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반등으로 한 3,500에서 600원 선까지 빠르게 복귀한다면은 다시 추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또 바닥에 대한 논란들이 좀 짚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정도 오면은 근처에서 파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린 IT 쪽에 조금 더 지금 수급이 더 집중되는 양상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잘 가다가 부동산세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릴 때와 논리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일단 좀 종목 교체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이나킹으로 혹시 지금 고생하고 계시다면 3,500원, 600원 정도에서 힘을 좀 체크해 보시고 IT로 교체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격도 잘 살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지난주 종목 AS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내일장 이렇게 하라 저희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상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동경 대리님, 김주선 대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독일의 3분기 GDP 성적표 나올 겁니다.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 쪽의 지표도 부진할 거라고는 하지만 뚜껑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줄입니다. 감사합니다.